야구는 풀스윙. 자, 안녕하십니까. 야구는 풀스윙. 오늘은 지금 KBO의 뭐 혼돈의 도가니탕입니다. 네. 정말 혼돈의 도가니탕인데 이와 맞물려서 벌써 외국인, 대체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확정이 된 구단이 있으니 바로 다름 아닌 네, LG 트윈스. 네. 사실 SSG가 굉장히 빠르게 그 맥브롬이라는 그렇죠. 네, 에레디아 선수의 대체 외국인 선수를 이제 맥브롬으로 네. 낙점해서 발표를 했는데 LG도 바로 다음 날이네요. 20일 날 SSG가 발표를 했고 LG도 뭔가 이에 질세라 21일 날 오피셜 보도가 나왔죠. 네. 사실 그 이전에 한화의 플로리얼이랄지 이렇게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근데 뭐 그때의 플로리얼과 지금 플로리얼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고요. 네, 진짜 매경기 지금 안타 치고 있고 4할대를 치고 있죠. 지금 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4할 때. 참 선수를 뭔가 이렇게 단정짓기가 매우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부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이탈한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기간을 또 채워야 되니까 네네. 이렇게 대체 외국인 선수라는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맞습니다. SSG도 LG도 지금 빠진 부분을 대체 외국인 선수로 채워넣고 있습니다. 자, 뭐 허벅지 근육 뭉침에다가 또 이제 근육이 좀 찢어졌다라고 네. 했었던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가 6주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뚜껑 까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부상이라는 거는 얼마나 걸릴지는 진행 상황을 봐야 됩니다. 네. 자, 거기에 이제 LG 트윈스는 발빠르게 일단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겨울에 한 2주 정도 같이 훈련을 했다고 그렇죠. 그러죠? 1월 한 25일이었나요? 그때부터 2월 한 중순까지 LG가 애리조나에서 1차 캠프를 했는데 그때 이 초청 선수로 네. 코엔 윈이라는 호주 출신 선수를 네. 초청을 했고요. 이 선수는 어떤 경로로 이렇게 초청이 됐냐면은 크리스 옥스프링 선수가 시드니 블루삭스인가? 네, 시드니 그 팀의 블루삭스 코치죠. 코치? 투코. 네, 투코. 투코고 거기 소속된 선수가 이 코엔 윈이에요. 네네. 근데 차명석 단장이 예전에 투수 코치 시절에 또 옥스프링 선수가 LG의 외국인 투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굉장히 직접적인 인연이 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옥스프링 선수는 롯데에서도 뛰었고 그렇죠. KT에서도 뛰었고 뭐 투수 코치도 했고 네. 이러면서 한국에 오래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가 옥스프링 지금 코치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 코엔 윈이라는 선수를 지난 애리조나 캠프 때 초청 선수로 네. 데려왔고요. 그때 굉장히 평가가 좋았대요. 뭐 나오는 기사들로는 이제 문보경을 삼진 잡았던 뭐 이제 이런 걸로 좀 나옵니다. 네. 자체 경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때 청백전 때, 그러니까 불펜 피칭도 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했다가 이제 마지막 일정이 청백전이었대요. 네네. 근데 이제 코엔 윈 선수도 청백전에 포함이 돼가지고 실전하는 모습을 다 본 거죠. 감독 코칭 스태프. 근데 그쵸. 그때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고, 네. 그래서 초청한 이유는 이거예요. 아시아 쿼터 제도를 대비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내년부터 이제 열리는 아시아 쿼터 제도를 대비하기 위한 건데 이 아시아 쿼터에는 일본, 대만, 아시아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호주도 아시아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아시아 쿼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선수를 초청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딱 갑자기 올해 대체 선수로도 네. 활용이 가능하게 됐으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얻어 걸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준비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네, 어쨌든 미리 이런 걸 대비했는데 이 대비한 거를 좀 이르게 또 네. 써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긴 했대요. 일본 독립리그도 고려를 해봤고 그렇죠. 지금 마이너리그 혹은 네. 미국에 있는 독립리그도 고민을 해봤는데 네네. 일단 지금 마이너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뭐 선수들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기는 사실 바이아웃 협상을 해가지고 빼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아니죠. 한 5월 말 최소 6월 초 정도 돼야 되는데 너무 이르고 그러기에는 그리고 이 코엔 윈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좀 물음표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뭐 했냐? 그러니까 애리조나 캠프가 끝난 지 지금 몇 개월입니까? 3개월 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개월 그러니까 돼가네요. 네. 지금 보면 호주 리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호주 프로 리그는 겨울 지금 시즌이에요. 겨울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 단위도 22, 23. 네, 농구랑 네, 비슷해요. 네. 23, 그렇죠, 24. 그렇죠. 예. 24, 25 시즌 이렇게 나오는데 호주는 프로야구 리그가 끝났고 종료가 됐고 네. 그리고 애리조나 캠프가 끝난 지도 지금 한 2달이 넘었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뭐 하고 있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이게 호주가 프로리그는 겨울에 하고 네. 그 약간 뭐라고 아마추어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 주 대회? 네네. 약간 뭐 시드니 안에서 뭐 네. 팀이 있고 약간 또 그 안에 약간 아마추어 형식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시 대표팀, 네. 뭐 부산시 대표팀 이런 느낌으로 동네마다 또 야구 대표팀이 있고 그 팀끼리 또 경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서 뛰고 있는 거예요, 이 선수가. 어.
그리고 계속 지금 최근에 뛰면서 선발 로테이션을 돌았다. 그리고 뭐 보니까 최근에 8이닝 던진 경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많은 팬분들이 처음에 엘리 즉 엘레이저 에르난데스의 부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때 그 데려왔었던 호주 선수는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그 선수 불펜 재원이라던데요. 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실제로 그 불펜 출신인 거는 맞습니다만 그 이후로의 행보는 꾸준히 선발을 돌았다라는 거죠 지금. 작년에는 이제 24, 25 시즌 호주 리그에서는 15경기 등판했고 그중에 13경기가 불펜, 네. 2경기만 선발이었어요. 네. 그래서 선발은 아닌 것 같다라고 봤는데 또 보니까 그 전에는 또 호주 프로야구 리그에서 선발 로테이션 돌았고요.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최근에 또 로테이션 돌고 있으니까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 선수는 한국에 오자마자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나면은 바로 로테이션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이걸 녹화하고 있는 게 4월 21일입니다. 네. 오후 지금 2시 좀 전인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24일이면 입국할 수도 있다. 네네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24일 입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자까지 나온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또 와서 보통 일본 많이 가잖아요. 일본 갔다 오죠. 일본이도 홍콩 가는데 네. 가서 또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취업 비자를 받고 이렇게 할 텐데 관건은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LG가 굉장히 급한 시기이긴 합니다. 네. 로테이션 한 자리를 메워야 되는데 그렇죠. 이 선수를 메울 수 있어야 되는데 비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번 주 6경기를 다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연전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5월 5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이죠. 네, 어린이날 경기를 매년 KBO는 해왔고, 근데 이게 5월 5일이 올해는 월요일이라서 29일 화요일부터 5월 7일 수요일까지 그렇죠. 9연전이 열리고 그 대신 이제 5월 8일 목요일 날 휴식일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선발 로테이션 구상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원래는 6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쉬는 날이 없이 쭉 돌아가니까 네. 그러면 다른 팀도 정상적으로 돌고 있던 팀도 선발이 한 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지금. 뭐 6인 선발을 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그냥 그대로 5명을 유지한다고 해도 몇 명의 선발 투수들은 4일 휴식 후 땡겨 쓰는 등판을 또 거죠. 해야 되는 그런 네. 일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이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9연전이 잡히는 경우는 뭐 나중에 추후에 시즌 막바지에 편성이 됐을 때 그 네네. 팀이 정말 경기를 너무 많이 안 했어. 우천초등 경기가 너무 많아. 그럴 때는 막 이렇게 좀 뭐 9연전, 8연전 잡힌 적이 네.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9연전이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큰 이 전반기 막판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시즌 초반 4월 이게 4월에서 5월까지 걸쳐 그죠? 있잖아요. 네. 이 시기에 가장 큰 변수는 9연전일 거고 맞습니다. 이 9연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선발진이 다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맞습니다. 각 팀의 로테이션이 얼마나 강한지 단단한지를 그렇죠. 시험대를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건데 LG는 그래도 이 시기에는 네. 이 코엔 윈 선수가 합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9연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발도 한 명 더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불펜 데이를 하러 한다고 하더라도 9연전을 하는 동안 불펜 소모가 엄청날 거거든요. 그거 막 앞에 한 3번째, 4번째 경기에 불펜 데이 그러니까요. 해버리죠. 그럼 마팅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각 코칭 스태프들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큰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이때 이제 어쨌든 대체 선발을 찾아야 되는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은 로테이션을 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쵸.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니 코엔 윈을 데려오자라고 하는데 벌써 이름이 윈이야. 아 이거 뭐 일단 좋다 느낌이 좋다 네. 뭐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이 선수가 어떻게 던져줄지는 몰라요. 지금 윤세호 기자님도 어저께 밤새서 지금 뭐 좀 봤습니다. 코엔 윈 예. 던지는 걸 다 봤다고 하는데 네. 좀 어떻던가 일단 덩치는 엄청 크던데. 근데 왜소해요. 그래요? 키가 굉장히 큰데 말랐구나. 예, 던지는 모습 보면 굉장히 말랐어요. 마른 체형이에요. 마른 네네. 체형인데 보니까 이 선수는 좀 이제 회전을 통해서 던지는 아, 스타일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상체 회전이 좀 큰 편입니다. 네. 큰 편이고 무빙 페스트볼, 그러니까 투심성 패스트볼을 던집니다. 던지는데 거기에다 이제 체인지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경기 영상을 봤을 때는 이 투심성 패스트볼과 네. 체인지업이 터널링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네. 비슷한 거리에서 네네. 움직이다가 투심 패스트볼은 이렇게 쫙 나가고 네. 체인지업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예, 그리고 약간 스위퍼 같은 슬라이더 그래서 이게 세 갈래로 퍼져 나가는 네, 거죠. 네, 네, 기본적으로 터널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피칭 디자인이 있고 네. 그리고 조금 이제 구위는 괜찮아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파운딩을 해요. 그래서 네. 구위도 약간 있고 제구도 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조나에 넣으면서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맞든 말든 야수를 믿고 던지면서 볼넷을 좀 덜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의도가 경기 중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볼넷 한번 내주는 거 나왔는데
실전에서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본인의 스스로에게 네네. 막 되게 아쉬워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고 조금 우려되는 거 말씀드린 대로 투심, 체인지업, 뭐 스위퍼성 슬라이더 다 있는데 네. 엘리한테도 좀 이건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엘리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네. 조금 느린 거 하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커브 같은 커브. 거. 완전히 다른 타이밍에 걸리는 완전 좀 구속체가 나는 걸 얼마 던지느냐 이게 좀 과제가 아닐까 싶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슬라이드 스텝.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뛰는 것에 있어서 한국 리그는 다른 리그보다 좀 더 적극적인 리그이고 네. 특히나 올해 이제 뭐 베이스 커졌죠, 피치 클라 생겼죠, 더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스텝에 문제가 있는 투수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체에서 이 상체 회전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구에 걸리는 시간이 좀 있는 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에이스감 데려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대체 외인이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보면 아시다시피 프로는 돈으로 모든 걸 판단하죠. 네. 11,000불이니까 네. 사실은 그 정말 엄청난 뭐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일단 네. 급하니까 로테이션을 좀 돌리자라는 건데 실제로 이 선수가 이제 그 ABS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 야구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좀 적응을 할만하면 엘리가 돌아올 수도 있고 뭐 네.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은 일단 급한 대로 정말 지금은 네. 일단 4이닝, 5이닝 정도를 던져도 맞습니다. 선발 투수가 매우 급합니다. 더더군다나 LG 트윈스는 그동안에 어떤 불펜의 혹사 지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느 면에서는 좀 벌어놓은 게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 코엔 윈이라는 투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기 얘기도 동기부여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아시아 쿼터제거든.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거랑 완전 다른 지금 제가 들어봤는데 그건데. 그 호주 프로야구의 연봉 규모가 굉장히 낮아요. 맞아요. 그리고 물론 기본적으로 호주는 에브리데이 경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 금토일 3연전 위주로 열리더라고요. 뭐 그래서 경기 수도 적고 시즌도 짧아요. 네. 한 일주일에 5경기는 하여튼 그래서 그 두 달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야구 맞습니다. 시즌이.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게 프로리그라고는 하지만은 약간 세미 프로 그렇죠. 느낌이 나고 맞습니다. 연봉 규모도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보니까 야구 선수의 꿈을 갖고 있었고 이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교는 또 미국에서 다녔더라고요. 네, 그래서 NCAA 디비전 1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야구 선수로 활약한 경험도 있고 근데 아쉽게도 또 뭐 프로 지명은 좀, 네, 메이저리그 쪽 프로 지명을 받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호주로 돌아온 거고 그래서 시드니 소속으로 뛰고 있는데 이 선수에게 KBO 리그 진출은 정말 엄청나게 큰 꿈일 겁니다. 꿈의 무대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도 이 선수가 꽉 찬 잠실 그라운드에 서면은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이게 뭐지? 근데 국제대회 경험이 있어서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프리미어 12도 나왔었고 그리고 APBC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한국 팀이랑 상대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차명수 단장이 처음 딱 꽂힌 순간은 프리미어 12였다고 해요. 네, 네. 지난 11월에 했던 프리미어 12에서 호주인데 괜찮은 선수가 있네. 던지는 모습이 마음에 드네. 일단 LG는 제구가 되는 선수를 그럼요. 제구가 안 되면 투수 취급을 안 합니다. 외국인 투수 특히 외국인 투수인데 볼넷이 막 9이닝당 뭐 4개가 넘어가고 막 이러죠. 그러면 그냥 빼버립니다. 바로 삭제 리스트에서. 네. 근데 이 선수는 지금 제구가 있는 선수고 호주 리그 기록을 놓고 봐도 점점 9이닝당 볼넷 수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딱 LG의 그 기준에 좀 맞는 부분이 맞는 그런 투수라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LG 트윈스가 전통적으로 커브가 굉장히 강한 구단이기도 합니다. 사실 LG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뭐 통역에게 배웠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쨌든 임창구의 커브를 한 달이 건너가지고 전수를 받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이 선수에게 또 보탬이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볼넷과 제구 얘기가 나와서 말씀했지만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 대체 선발이었던 김주훈 선수가 네. 좀 뭐랄까 자신의 것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내려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뭐 게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네. 리플레이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뭐 염경엽 감독이 얘기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그 벤치에서 굉장히 침울해하는 얼굴도 있었고 하는데 일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인도 굉장히 아쉬울 테지만 사실 제구가 뭐 괜찮다. 거기다 2군에서 지금 제일 좋은 투수다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오히려 이제 한유섬 선수 삼진 잡고 이건 또 뭐야 갑자기 그랬는데 결국에 몸에 맞는 볼까지 좀 나왔고요. 네. 그렇게 좀 됐습니다. 이 선수에게 지금 기회가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아무래도 네. 왜냐면은
그래도 한 3이닝, 4이닝은 먹었어야 됐다고 그쵸. 봐요. 맞습니다. 예. 점수를 좀 더 왜냐면은 주더라도. 이렇게 하면요. 다음에 또 김주원 선수가 돌아왔을 때 또 불펜 데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불펜 데이라는 거는 사실상 진짜 너무 소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은 일요일 경기였기에 망정이지. 그렇죠. 만약에 이 선수가 화요일 혹은 수요일 경기에 나왔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와. 불펜 데이를 했다. 그러면요. 그 일주일 동안 마운드 운영 전체가 다 말려버립니다. 다 망가지는 거죠. 꼬이고 뭐 그럼 급히 또 이용해서 올려야 되고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다 뭐 다시 선발 등판하기는 쉽지가 한 달 않죠. 앞으로 한 달 동안 좀 힘들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그 바로 전 경기에서 그 갑작스러운 이제 우천으로 계속 경기가 중단되고 2시간만 넘게 막 이렇게 되면서 네. 손주영 선수가 좋았는데 맞아요. 3회로 끝나고 이지강 선수를 길게 써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카드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 첫 이닝을 못 맞고 아웃카운트 하나밖에 못 잡으니까 좀 이게 데미지가 컸었는데 그 작년인가 이미듬 선수 같은 네. 경우에도 깜짝 선발 한번 맞아요. 했었는데 네. 그 이후로 기회를 받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됐었죠.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구위와 제구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히나 이 1군 무대에서. 네, 뭐 이건 뭐 사실 관심법인데 어쨌든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긴장한 것 같아 보이긴 맞아요. 했어요. 네. 네, 그랬고 네 아쉽죠. 이 선수도 진짜 프로 10년 차인데 맞습니다. 이 선수. 처음으로 이제 1군 선발 등판 기회를 맞습니다. 잡은 거는 1군 네. 경기 경력은 있지만 네네. 선발은 처음이었죠. 처음으로 이제 선발 등판 기회를 잡았는데 이걸 못 살렸으니까 아마 가장 괴로운 거는 본인일 본인이 거예요. 예, 가장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많이 아쉬울 거고 네. 괴롭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프로는 결과로 맞습니다. 예, 결과로 평가받고 증명하는 무대니까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또 이 선수는 2군에서 그래야죠. 다시 또 자기 페이스 찾아야죠. 김경태 코치가 또 이렇게 잘 어루만져주는 네. 그런 투수 코치이기 때문에 네. 이 군에서 어떻게든 이 선수를 좀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만드는 작업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코엔 윈이라는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을 돌 수 있는 상황, 즉 비자도 해결됐고 뭐 다시 차정은 끝났고 이렇게 되기 전까지 지금 선발이 돌아야 돼요. 어쨌거나. 네, 맞아요. 그렇다면은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건 이지강이니 이우찬이니 그리고 최채응 이런 선수들이 원래 물망에 올랐었는데 이 선수들은 지금 보면은 불펜에서 던져줘야 되고 또 최채응 선수는 아직 2군에서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좀 변화를 꾀해가지고 그 보직의 변화를 통해서 일단 빈자리를 메우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이지강 선수를 일단 지금 이제 코엔 윈이 비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게 한 번 정도만 턴을 턴을 지나가면은 윈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네. 들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또 이번 주에 비예보도 한 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뭐, 전국적으로 있죠. 예,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거 두루두루 고려했을 때 한 번 정도만 이 빈자리를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2군에서 선발을 올리기에는 지금 어려운 게 지금 같이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 2군에서 네. 박시원 선수, 신인 선수 네네네. 그리고 김종훈 선수 이 선수들은 지금 지금 다 등록 선수가 아니라 아닙니다. 육성 네. 선수입니다. 그래서 5월 5월 1일부터 그렇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지금 불가능하고 결국엔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이지강 선수를 선발로 한 번 정도 돌리지 않을까 싶고 네. 배재준 선수가 그래도 좀 경쟁력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지강 그렇죠. 선수가 선발로 가면은 불펜이 좀 약해집니다. 네. 근데 또 배재준 선수가 필승조까지는 아니지만 출격조 중에서도 좀 상단에 올라갈 수 네, 있는 네. 그 정도의 지금 구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변화 주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쨌든 LG 트윈스가 지금 8할이 넘는 승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이렇게 또 예상치 못하게 이런 선발 투수를 또 메꿔야 하는 상황도 생겼고 거기다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데려온 최채응 선수가 아직까지는 폼이 맞아요. 최채영 안 선수 올라오고 만약에 지금 좋았다면은 바로 올렸겠죠. 유력한 선발을 네. 후보인데 지금 그 정도의 기량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내부에서 네. 변화를 주면서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배재준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이 선수를 좀 불펜에서 활용하고 뭐 이지강 선수를 선발로 쓰는 네. 제 예상은 그런데요. 일단 또 봅시다. 네.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지는. 이거 포함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 포함해가지고 또 이제 LG 트윈스의 2군 상황들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어떤 1군의 야수들 뭐 백업 그리고 또 돌아올 자원들 이제 그 정말 이렇게 되니까 김유키 선수 언제 오죠? 뭐 이민호는 언제 오죠? 뭐 이정용 괜찮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종합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